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그런 사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해도 됩니까, 여러분? 부산 시민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경제시장, 그런 민생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민심이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화가 나서 사전투표장에 갔다가 차마 국민의힘 오세훈은 못 찍겠더라. 그래서 1번 박영선에 투표했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적극 참여해 이번 선거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요. 이번만큼은 저도 가슴이 졸입니다. 설마 조마조마합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커도 민심은 국힘당을 찍을 리가 만무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언론과 계속되는 가짜 왜곡 뉴스까지 상황은 쉽게 낙관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들의 나쁜 습관이 또 도졌습니다. 이들이 이러는 걸 보면 확실히 이번 선거는 박빙의 초접전 상황으로 읽히는데요.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매번 사용하는 전략이죠. 아니, 이건 그냥 수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수가 다 들여다보이는 한심한 작태라는 뜻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팩트일 경우 그 사실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데요. 메신저의 문제를 제기해 메시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전형적인 매도 전략입니다. 메신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결국 메시지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정치에서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물타기 전략 중 하나인데요. 특히 극우보수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중동을 포함한 기레기, 찌라시도 포함되죠. D-1위를 남겨두고 막판 뒤집기가 시작됐습니다. 내곡동 생태탕집과 부산 LCT의 진실이 드러나며 오세훈과 박형준은 거짓말쟁이 시장 후보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치명적인 결정타인 거죠. 늘어나는 생태탕집 증인들, 또 부산 LCT 특혜 분양 폭로와 선거 미투 사주 의혹까지 예전 같으면 진작에 사퇴하고 물러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들은 사퇴를 안 할까요? 찰떡같이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기울어진 언론과 포탈이었습니다.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5일 오후부터 시작된 조중동과 극우보수 언론들, 그리고 국힘당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증언과 폭로를 한 메신저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시작된 거죠. 뉴스공장에 어제 출연한 분들 열심히 공격하던데 네. 그 내용이 이제 그분들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신상을 터는 거예요.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방식인데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네. 생태탕 그 집, 그런 이제 외곽 식당 혹은 근교 식당, 소위 이제 단골 손님들 중심의 가든형 식당이라고 하죠. 들어가면 방이 있고 이런 데 보면 단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당. 지금도 많아요. 이렇게 화투치고 점심값 내기하고 그런 걸 방조했다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그분들 증언에 따르면 특정해서 손님이 95% 정도를 차지하거나 항상 같은 분들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벌금 내용도 그거예요. 손님들이 그런데 말리지 않았다. 이 내용과 그 식당에 방문한 오세훈 후보를 봤다는 그 집 사장님 그리고 아들의 기억하고 무슨 상관인 겁니까? 자꾸 대체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화투를 친 손님들이 있었다고 기억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오세훈 후보 선거 캠프 비서실장 강모 실장, 그분이 이제 오세훈 후보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이거든요. 최측근인데 지금도 이제 비서실장이고, 그분이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정무조정실장이었어요. 그 파이시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비리 문제로 좌절된 초대형 서울시 사업이었는데 그 인허가 알선 수재로 법정 구속됐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오세훈 캠프에서 비서실장이 내는 메시지는 다 가짜가 되는 겁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LCT 관련해서 증언했던 분에 대해서 기사를 냈던데 이분이 이제 전과가 있다. 이것도 똑같은 날 나온 거예요. 어제 조선일보 이런 일 잘하죠. 이분이 방송에서 스스로 밝힌 거예요. 이영복 회장하고 LCT 10년간 일했고 그 시절 잘못으로
교도소를 갔다 왔다. 방송에도 얘기했어요.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아, 이 사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거죠. 오보를 봤다는 내곡동 생태탕집인 안고을이 지난 2011년 6월 업선의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와 과징금 6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선일보가 일면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생태탕집 주인에 대해 의인, 민주주의를 지켜오신 분이라고 했다는 비아냥까지 기사에 담았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작태에 또 시작했구나 하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건만 어쩌면 하는 짓거리가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지 정말 전문 찌라시답다는 생각만 듭니다. 조선일보는 어떤 사유에서 이런 기소유예와 과징금을 받게 됐는지를 상당량의 지면을 할애해가며 빼곡하게 설명해 나갔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부도덕한 사람의 주장을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조선일보가 신문이면 우리 집 휴지가 8만 대장경이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말에 100% 공감하는데요. 이미 신문이기를 포기한 친일 맛집의 찌라시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발행부수를 속여가며 나라의 지원비나 축내는 언론, 인쇄된 지 몇 시간도 안 돼 폐지의 계란판으로 버려지는 신문, 그게 극우보수 조선일보의 실체인 거죠. 국힘당이 정권을 잡아야 어떻게든 먹고 살 테니 이건 조선일보에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지 모릅니다. 내생의 이 언론은 과연 사라질까요? 100년 전통의 친일 맛집, 죽기 전에 이 친일 족벌 언론의 폐간을 꼭 보고 싶습니다. 내곡동 땅에 가서 SH공사가 그 용역을 의뢰하는 9일 전에 측량을 하고 계약이 맺어진 이틀 후에 그 경작인하고 임대차를 맺단 말이죠. 마치 SH공사의 개발 용역을 알기라도 한 듯이 그 오세훈 처가 쪽에서 마치 알기라도 한 듯이 때마침 그 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6월 13일 날 측량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6월 22일 날 그린벨트를 풀어도 되냐 용역 계약을 해요. SH공사가 근데 그러니까 9일 전에 9일 측량을 전에 했다. 측량하고 그 이틀 후에 경작인하고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계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분쟁이 안 생겼. 가족 중에 누가 변호사가 있었나 보죠?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도와달라는 요청에 염치를 하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치열한 선거전에 그래도 진보정당이라는 정의당을 향해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염치를 알라는 거였다는 거죠. 이 황당한 답변에 이미 손절은 했지만 다시 한번 경악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 답에 제가 먼저 답변 드립니다. 욕도 아깝다. 며칠 전 나온 한 단체의 입장문을 패러디한 겁니다. 정말 욕도 아깝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가 사무치게 느껴집니다. 오래전 고 노회찬 의원이 100분 토론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힘을 합해야 할 때라는 걸 왜 저들은 모르는 걸까요? 시대 정신도, 가치의 올고름도, 세상의 중심도 자신의 정당에 갇혀버린 말뿐인 진보정당. 그래서 당신들을 정의가 없는 정의당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야권연대라는 용어 쓰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중앙선관위원회가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두 당이 이렇게 서로 다른데 연대하느냐. 같으면 통합해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사이도 별로 안 좋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일 연대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